이제 상하이에서 호거집 많이들 가시죠. 저도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최근에 호거 같은 뜨끈한 국물 있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다녀왔던 집들 중에서 맛 좋고 가성비도 괜찮은 집 두 군데만 추려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입니다. 상하이의 신징시라는 베이징 스타일의 호거인데요. 삐츠방이라고 중국 맛집 어워드에도 항상 등재되는 그런 좀 하는 집이에요. 위치는 여기가 베이와이탕 그쪽 가는 길에 있는 소피텔, 그 소피텔 호텔 3층에 있고요. 상하이에는 최근에 오픈을 한 건데 원래부터 워낙 인기가 대단한 집이라 오픈 때부터 웨이팅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10명 룸으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 탕후루 요것도 올려줬어요. 자리에 앉으면 베이징 통고 요게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이 호거의 특징이라면은 그 붉은색 베이스의 탕이 아닌 그냥 끓는 물입니다. 여기다 데치듯 익혀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이것도 베이징에서 많이 먹는 알바장, 직역하면 28 소스예요. 이 앞에 숫자 28, 이게 재료의 비율을 말한 건데 깨소스 20%랑 땅콩 소스 80% 이게 믹스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옆에 다양한 재료들을 기호에 맞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소스의 영혼은 바로 이겁니다. 고추기름. 이건 많이 넣어도 괜찮은 게 이 이팔 소스가 좀 심하게 고소하고 걸쭉하고 그리고 달달한 맛까지 있다 보니까 이 매운 향이 나는 고추기름이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이걸 넣으면은 맵다기보다는 소스에서 향이 확 살아나요. 이 메인 소스 말고도 3가지 소스가 같이 나와가지고 각자 입맛에 맞게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냉채들이 나오고 자 이제 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사용되는 고기는 내몽고 초원에서 방목해서 키워진 양고기랑 소고기를 사용을 하는데 양고기는 부위별로 그리고 지방 함량 정도도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여러 명이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위나 혹은 뭐 좋아하는 식감의 고기를 무조건 만날 수 있다는 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 이제 고기들을 담궈서 데칠 건데요. 이게 그냥 맑은 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의 익힘 정도, 그 고기의 식감이 전체의 8알은 차지한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와서 뭐 옆에서 대신 익혀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거 내가 익혀먹는 거라 아주 열과 성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소스가 보충을 해줄 거고요. 이날 베스트였던 요거 180일 된 1m 양고기였는데요. 고기 넣을 때 이거 조심히 넣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눌러붙더라고요. 이게 얇게 썰린 거라 데치듯이 10초 정도만 담그면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 한 점 한 점마다 이렇게 물렁뼈가 얇게 층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오돌돌하게 씹히는 맛이었거든요. 물렁뼈도 실처럼 얇은 물렁뼈라 이거 보이시죠? 이게 우두둑이 아닌 말 그대로 오돌돌 그렇게 씹히는 식감 정말 식감 난리 납니다. 이거 고기도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이 알바 소스가 더해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진한 육향이 막 삐집고 올라와 주네요. 기특하게도. 그리고 이게 180일 된 어린 양이다 보니까 양 잡내나 누린내 뭐 그런 난이도 없이 쉽게 즐길 수 있었어요. 참고로 특유의 양 풍미, 흔히들 말하는 양 잡내나 누린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고기를 주문할 때 300일 이상 된 양고기나 아니면 여름철 양고기를 선택을 하시면 원하시는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거는 늙은 양일수록 냄새도 더 진해진다는 거. 파에 절여진 신선한 닭고기도 나오고요. 베이징 호거 하면 빠지지 않는 천엽,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위의 고기들로만 한 10판 정도를 먹었나봐요.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자, 호거가 한바탕 끝나면 이제 양꼬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양꼬치 말고 닭꼬치, 소갈비꼬치 뭐 다양하게 있었고요. 이걸 또 고급지게 홍류목, 그 약재로 쓰이는 그 나무에다가 끼워가지고 구워져 나왔어요. 메뉴 보니까 버섯도 세트로 있길래 한번 주문해봤고요. 그리고 예의상 선택한 녹색 채소들이었는데 이게 원산지에서 건너온 유기농 채소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계산할 때 보니까 가격이 고기랑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또 필수로 주문해야 될 게 시큼하게 절여진 酸차이, 이게 또 그렇게 별미입니다. 시큼한 게 들어가니까 입이 한번 정리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번 위장이 열리기도 해가지고 아까 먹었던 고기들 중에서 맛있었던 거 위주로 몇 판 더 주문을 해봤어요. 1m 양고기, 이건 당연히 주문을 했고요. 양 다리 부위랑 양 목살 부위, 그리고 3가지 부위가 한 판에 담긴 고기 접시. 일단 이 집 고기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도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먹었던 호거였고요. 마지막에 주식으로 몇 가지 또 주문을 한 것도 이렇게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날 이렇게 먹었는데 인당 400위엔대가 나왔어요. 하나로 하면 8만원 정도였는데 어떤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라고 할 만하죠. 첫 번째 이 집 일단 저장해 두시고 바로 두 번째 집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다니는 닭집이 있습니다. 제 닭 정보를 하는 집인데요. 업장 이름은 오양찬스라고 영어 발음 기어로는 아우정, 아우정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고요. 얘가 위치는 유엔루예요. 찡안스의 캐리상트르 거기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 골목에 조그만 이런 식당들이 먹을 만한 게 꽤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종칙 면집 그것도 있고, 이시엔 쌀국수 파는 집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집 여기도 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 식당도 있고 막 그래요. 내부는 이렇게 꼭 무슨 정육점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조명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식욕이 확 오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날은 저희가 일찍 가가지고 웨이팅이 없었는데, 퇴근하고 식사 시간에 가신다면 30분 정도의 웨이팅을 각오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질소 뚝배기에 닭 전골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한 15분 정도 끓여야 돼가지고 다른 것도 주문을 해둬야 하는데, 저희가 이 집에 갈 때마다 주문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미니 양파에 버무려진 바이잔지라고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리 방식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쫀쫀한 껍질이랑 부드러운 살코기, 거기다 미끄덩한 중간 기름층까지 굉장히 명확해요. 미니 양파 특유의 그 얕은 매콤함이랑 달콤함이 막 같이 어우러지니까 느끼할 틈도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전골 끓기 전에 술 한잔하면서 곁들일 다른 냉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술들이고요. 콜키지는 따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집에 꼬치 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었거든요. 보니까 각종 특수 부위들도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시켜봤습니다. 이 꼬치들 가격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5위엔 정도? 그 정도 했었고요. 12위안 미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인원 수대로 시킨 건 아니고요. 나눠 먹을 작정으로 수량은 적게, 종류는 다양하게 특수 부위를 12가지를 시켰어요. 막 구워져 나온 거라 당연히 맛있었고요. 육즙 팡팡 터지게 너무 잘 구워져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뚝배기가 이제 막 끓기 시작을 합니다. 일행 중에 여성 2명은 이미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게 끓고 나면 안에 닭고기를 먼저 덜어내야 돼요. 계속 익히면 이게 굉장히 질겨져가지고 덜어내서 먼저 닭고기부터 간장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가슴살 부위는 이미 질겨졌더라고요. 닭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제 탕입니다. 노란 닭기름 모두 제대로 뽑아져가지고 국물 맛이 기가 막혔는데요. 진했던 닭향 말고도 이게 생강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느끼함도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이 첫 번째 탕, 요거는 최대한 먹는 게 좋은 게 이 뚝배기에다가 이제 육수를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고기랑 두부, 뭐 야채 같은 것도 들어갈 거거든요. 육수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첫 탕보다는 다소 약할 수가 있어가지고 탕까지 다 먹고 육수에 익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주식으로는 간장 베이스의 특제 소스, 그거랑 화태를 밥 위에 올리고 질솥에 쪄나온 요 빠오자이판. 이날 저희가 6명이 가서 인당 150위엔, 하나로 3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대차게 먹고 나왔는데, 이 집도 가성비 엄청나죠? 첫 번째 집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첫 번째 집은 가족들이랑 아니면 뭐 조금은 캐주얼한 그런 접대 자리로도 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 집은 친한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집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해가지고 뜨끈한 호거로 열기 한번 보충을 하신다면은 상하이의 이 정도 추운 날씨는 뭐 거뜬히 이겨내실 겁니다.